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해인의 민박 제35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해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화해인의 민박은 우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으로 변형해서 기출질문을 보다 정확히 더 심도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반복하시면 고득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보물권 통용성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X부동산에 저당권을 채갑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를 엄마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를 자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죠. 돈도 안 빌렸는데 저당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엄마가 나와야 저당권 자식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에게는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필요 없죠. 돈이 없어졌는데 저당권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이거 시험용으로 채권이 엄마죠. 엄마가 자살하면 저당권이 자식을 젖먹이와요. 저당권 아새끼가 죽습니다. 다시 시험용으로 채권 엄마가 자살하면 저당권 아새끼 따라 죽는다. 그래 가세요. 이게 부정성입니다. 단 소반성이 좀 복잡한데 다시 가백이 X가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채갑니다. 그럼 채권이 엄마고 저당권이 젖먹이와 깐난애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다시 채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병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특이하게 없는 한 종된 권리 저당권 양도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병은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이전 등기받으면 저당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채권이 엄마죠. 엄마가 양도, 엄마가 집 나가요. 그럼 혼자 나가요? 아새끼 들어가요? 아새끼 들어가죠. 엄마 같이 가고 저당권 아새끼도 따라갑니다. 엄마가 집 나가면 저당권 아새끼 따라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당권 내버려 두고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죠. 아주 독한 X. 독한 X는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럼 저당권 아새끼는 그날 굶어 죽어요. 젖먹이 유하니까. 그래서 병은 아새끼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이제 채권은 내버려 두고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됩니다. 엄마가 자고 있는데 아새끼 혼자 못 기어가요. 아새끼 넘어가다가 문턱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아새끼만 못 기어간다. 이렇게 모자로 하면 세 가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32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엄마죠. 피담보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안 돼요.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이 321조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저당권 아새끼 집 나갈 수 있나요? 아새끼 집 나갈 수 있죠? 첫 번째 그림, 엄마랑 함께 집 나갈 수 있지만 마지막 그림, 아새끼만 혼자 집 나갈 수 없습니다. 모자라면 잔인하세요? 어떤 분은 잔인하다, 어떤 분은 졸라 웃기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물상대유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근데 물상대유는 법의 사유가 정해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정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매매 없죠? 임대차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 물상대유 못하고 임대차 차임도 물상대유 못합니다. 난 물상대유 하려면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채무자에게 못 가게 꽉 잡는 거라 제3자가 해도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채무자에게 못 가게 잡아야 되니까 채무자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 후는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의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목적물 건물인데 건물이 소실돼 버립니다. 그럼 보험 들었다면 보험금 청구권이 건물 대신 생긴 가치적인 변형물입니다. 이걸 압류해서 물상대유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제3자도 가능해요. 근데 이 보험금이 설정자 갑, 채무자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압류는 누구나 해도 됩니다. 이번에 갑에게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건물이 병한테 매매가 되거나 임대차가 됩니다. 그럼 건물 그대로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저당권자 을은 돈 못 받으면 경마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물상대에 못합니다. 다음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3억 채권으로 을이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국가한테 팔라 그래요. 그래서 갑이 팔 수 있죠?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럼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협치? 이게 매매죠, 매매. 매매라 이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에 못합니다. 아까 저기 첫 줄에서 매매대금 X에 그랬죠? 협의취득도 매매라 보상금 X.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강제 수용하죠. 그때는 물상대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1-1에서 이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은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전세권이 저당권 후 목적이 된 거죠. 근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그럼 더 이상 전세권 존재합니까? 기간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 더 이상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당권자는 존재하지 않은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가치적인 변형물이 생기니까 이걸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는 없고 대신 생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물상대할 수는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저당권자는 목적물, 자, 반환 청구권 동남자요. 같지 않죠? 지역권하고 똑같습니다. 니은 원분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다음 채무자 동그라미 그럼 채무자는 모든 빚 다 갚아야 되죠.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 맞아요. 지연이자 전부 편제해야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저당권이 아새끼죠. 아새끼는 자, 가로쳐 보세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가로 그럼 엄마랑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할 수 없다죠. 아새끼 혼자 집 나갈 수 없습니다. 리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아랫줄에 협의취득 동그라미쳐요. 협의취득은 매매죠.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 동그라미쳐요. 그게 매매대금이죠. 물상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틀린 거는 정답이 1번입니다. 이어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도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대항력에서 오늘은 경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 경매에서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경매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준원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나오면 말소기준원리 자동 나와야 돼요. 말이 기니까 그냥 말소기준원리입니다. 가로 열고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 등과 대항력을 봐요.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더 느리면 결국 대항력 소멸합니다. 더 빨랐어야 끝까지 대항력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느려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죠. 이걸 반드시 외우셨는데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이사권입니다. 얘들 분유법 외우세요. 자, 그럼 먼저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임차권이 대항력 갖췄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나오면 이대로 경매되면 2번이 말소기준원리라 밑으로만 소멸합니다. 1번 세 가지 권리 다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당권이 있고 용의권들이 나와요. 그럼 1번이 말소기준원리라 경매 나오면 1번부터 밑에 다 소멸합니다. 그럼 셋 다 쫓겨나는 거죠. 대항력 소멸했습니다. 이번에 저당권이 있고 용의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시험은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청구합니다. 그러더라도 말소기준권리 1순위 최선순위입니다.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에요. 최선순위입니다. 밑에 샌드위치 소멸한다. 그래서 2번 권리들은 다 소멸해서 셋 다
대항력 없죠? 경락인에게 다 쫓겨납니다. 이번에는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이가 경매하더라도 1번이 말소기준권이죠. 소멸한다, 용의권들 다 소멸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저당권 소멸한다. 그 유치권만 살아남은 거죠. 분유법만 살려주면 돼요. 이렇게 분유법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 취득하였다. 그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하였고 아까 본 거 똑같네요. 그 다음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B가세는 건물 지분을 수리한 정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경매 나와보세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 1번부터 여기 자 소멸하죠. 밑에 전세권 소멸하죠. 2번 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분유법 유치권만 살아남죠. 유치권만 살아났습니다. 옳은 겁니까? 기억.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갑 건물을 매수하면 X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가 소멸한 게 아니죠. 유치권은 살아남잖아요. 니은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 니은이 맞았죠. 경매가 누가 있든 간에 다 소멸하죠. 유치권만 살아납니다. 디귿 병의 경매 신청으로 그러니까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입니다. 다시 디귿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갑의 저당권과 을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 들렸죠?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걸 소멸한다. 니은만 맞습니다. 리을 정유치권자는 건물 경매 신청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3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 동남서요 저당권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토지의 저당권 취득하였다. 옳은 겁니다. 그러면 갑이 1번 저당권자, 병이 2번 저당권자죠. 기억 갑은 저당권 아새끼를 가로쳐 보세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그럼 엄마랑 분리해서 제3자에게 아새끼만 진다갈 수 없다 그랬죠. 니은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그 P가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보 채무 전부 변제하면 갑력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해서 맞았습니다. 디귿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남서요.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를 살아있네. 그럼 씁니다. 유효. 살아있네. 그럼 좀 없어 보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써요. 유효. 불법 말소되면 갑저당권 소멸 틀렸죠? 유효. 소멸하지 않는다. 디귿과 리을 두 개 묶어서 디귿은 불법 말소가 중요한데 리을과 비교합니다.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남서요. 대누. 병의 경매 동남서요. 그럼 불법 말소와 경매 뭐가 더 중요하죠? 여기 경매죠. 경매에 동그라미 한 번 더 쳐요. 경매 나오면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경매 나오면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해요. 그럼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 매각되면 갑의 저당권 소멸하죠? 소멸해야 돼요. 지우세요. 그러니까 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맞았죠? 소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저당권 물상대에 옳은 겁니다. 기억 대유할 물건이 제3자 동란치입니다. 제3자 의해서 압류된 경우도 물상대에 있다 그랬죠? 니은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을 한 경우 아까 부기등기 1-1 기억나죠? 그럼 저당권자에게 물상대 있고 인정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귿 저당권 설정자 빚쟁이에게 대유할 물건이 동그라미입니다. 인도된 후 동그라미. 그럼 늦었네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라 그랬죠.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 동그라미 압류한 경우 이미 늦어서 물상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리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아랫줄에 협의취득 동그라미쳐요. 그럼 매매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 동그라미쳐요. 실질은 매매대금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당권의 통일성과 대항력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